자, 이기영이에게 이제 결론 나왔습니다. 이기영이. 네. 이기영이 아시잖아요. 동거녀 죽이고 택시기사분 집으로 유인해서 살해한 이기영이 네. 결국 동거녀 못 찾았죠. 현재까지도. 그렇죠.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이기영. 네. 얘한테 결국은 법원이 무기징역 선고했습니다. 네. 사람 2명 죽여도 무기징역, 3명 죽여도 우리나라는 무기징역이니까 현재까지는 뭐. 요거는 뭐 그쪽이니까 의정부 지방법은 고양지원에서 하는 게 맞아요. 네. 형사 일부 최종원 재판장인데 네. 강도살인 맞죠? 맞죠. 택시기사분 돈 예. 뺏은 거요. 목적. 그다음에 시체 유기했죠. 네. 또 여성분한테도 결국 궁극적으로 돈이 돈. 그런 거죠. 그 빼돌리고 네. 막 했잖아요. 맞아요. 강도살인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네, 네. 그 9개 혐의입니다. 9개. 구속 기소된 이기영한테 무기징역 선고하고 네.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 때린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가 32살이니까 뭐 무기수니까 한 27, 8년 있다 나온다고 치면 30년 쳐도 62세에 기어 나와요. 그러니까요. 내 생각은 기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설마 내보내지 않겠지. 이것도 가석방 된다면 너무 서글플 것 같아. 나와도 62세에 나와도 92세까지 전자발찌 차야 돼요. 이를테면 예, 맞아요. 안 못 나오겠지만 예. 저는 못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이거. 맞아요. 예. 저 32살 먹은 놈이 그 50세 먹은 여성이랑. 여성하고 살면서 둔기로 때려가지고 공릉청 주변에다가 유기를 했다고 하는데 못 찾았어요. 계속 이상한데 엄한데 얘기를 해가지고 못 찾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못 찾게 하려고 생쇼를 다 했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했다. 예.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못 찾았어요. 근데 아마 이제 그 부분은 유실 우려, 유실 가능성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범람을 했었다고 그러고 예. 공릉천이. 비가 많이 와서 예. 그 바람에 이제 좀 범람해서 쓸고 가버리면 냄새 못 맡거든요. 수색경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장소 미상으로 했는데도 부기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법원에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 인정했다는 의미예요. 봤다는 거죠. 예, 예. 그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택시 기사분은 집으로 끌어들여서 죽였잖아요. 네. 59세 되신 분인데. 택시비 준다고. 예, 예. 여기 이렇게 썼네요.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으로, 예. 그렇죠, 맞죠. 동거인을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했으며 네. 죄책감이 없이 피해자 신용카드로 값비싼 물건을 사오고 유흥을 즐기는 등 일말의 양심이 없이 생활했다. 했다. 네. 이게 이제 그 동거녀 죽인 동거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넉 달 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네.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서 살해한 뒤에 시신을 유기했다. 네. 유족들은 무엇으로도 상처가 치료되지 않아 현재까지 고통 속에서 살고 있으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요놈이 이 범행을 인정한다. 예. 유가족을 위해서 3천만 원을 공탁한 거는 유리한 이 훔친 돈이 얼마인데 3천만 원 공탁이야. 이래가지고 뭐 이거를 좀 양형에 참작해서 무기로 했다. 근데 뭐 그러나 저러나 이 새끼 뭐 어차피- 사형 아니면 무기거든요. 그렇죠. 강도살이니까. 강도살이니까 사형 아니면 무기니까 그뭐 강도 무기 준 거 뭐 그거죠 뭐. 맞아요. 참작이고 뭐고 할 예. 것도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 택시 기사분의 딸, 예. 이 딸이 1심 판결과 관련해서 택시 기사 딸분이 사형 제도를 부활시켜 달라면서 이거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네. 제출을 했어요. 네. 이제 선고 1심 선고 이튿날이었다고 해요. 예. 20일 날. 음. 따님 분이 이렇게 이제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올린 예, 거예요. 혹여나 누가 될까 노출을 극도로 자제해 왔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이대로 가만히 있는 건 정답이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어떤 의견을 이제 이렇게 커뮤니티에다가 올리신 거예요. 네. 사형제도 제발 좀 부활 좀 시켜달라. 근데 들어보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은 슬픔과 더불어 분통 터지는 상황이 되었다. 이기영의 무기징역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가 없다. 그렇죠. 네. 참. 이 이기영이가 또 그랬잖아요. 왜 택시기사분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서 생존에 있는 것처럼 엄마한테 네. 택시 기사분 아내분한테 문자 문자 보낸 하고 일부를 공개했는데 네. 거기 보면
이경희가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생겨서 뒤처리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네. 예. 그러니까 이제 택시 기사분이 자기 아내한테 보낸 것처럼 그런 거죠. 나 여보 나 지금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생겨서 뒤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했고 전화는 계속 피했어요. 전화 안 받으니까 어, 이제 그러니까 했겠죠. 이제 수상함을 느꼈다고 하는 거고 그 네. 당시 메시지에는 전화 좀 해봐 답답하다는 가족의 말에 이경희가 기다려 충전할게 하면서 계속 통화를 피했고 네. 어딘지 말하면 그곳으로 간다고 가족들이 말하니까 여기 길이 안 좋으니까 일 만들지 말라고 했고 예. 딸은 경찰서에 가서 사고 조회를 했더니 아버지 교통사고 접수가 아예 없다는 얘기를 듣고 심장이 쿵 떨어졌다. 그래 얼마나 아버지 놀라셨겠어요. 실종 신고에 돌아온 연락은 부고 소식이었다. 이경은 아버지 살해 직후 아버지 휴대전화에 은행 앱을 다운받아서 본인 통장으로 잔고를 이체했다. 이 천하에 죽일 놈의 새끼 말이야. 맞아요. 이체 내역도 나왔는데요. 이체 내역에 참 이건 음. 무슨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체한 거에 왜 이렇게 적요란 있잖아요. 쓸 네. 수 있는 란에다가 네. 아버지 상이라고 적어가지고 이체를 했대요. 죽일 놈의 새끼. 그래서 이 따님분께서 사람 우롱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다. 이걸로 보고 너무 큰 충격에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야 통장에다가 그 남의 아버지 죽여놓고 거기다가 이름 쓸 때는 아버지 상 이렇게 쓴 거네. 예. 야 이거 정말 진짜 일말의 그 뉘우침도 이런 것들은 우리 같이 호흡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데 말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아버지 시신의 신원조회를 위해서 장례식장 영안실에서 장례 지도사님이 제게 아버지 얼굴에 훼손이 심해서 충격 받을 거라면서 보는 거를 극구 말렸다. 남동생이 유일하게 봤는데 오랜 시간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하소연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이제 반년도 채 되지 않았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족들을 더 힘들게 하는 판결이 어제 나왔다. 그래서 그걸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네. 탄원서에서는 이렇게 써있네요.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본인의 죄를 인정한 점과 예. 공탁한 사실 3천만 원 예. 그거를 참작해서 양형 이유로 들었다. 공탁과 합의에 대해서 유족은 지속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혀왔다. 예. 피해자가 받지 않는 공탁이 무슨 이유로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유가 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우리가 안 받는데 예. 저희가 합의를 거부했으니 공탁금은 되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런 형식적인 공탁 제도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다.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의 강제된 사과는 피해자에게 있어 도리어 폭행과 같다. 피고인은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정말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하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넣었네요. 이 공탁 관련된 게 좀 애매해요. 그렇죠. 참 이제 이런 경우 이제 공탁이 어떤 경우냐면 폭행 사건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그 전체 한 5주 났어요. 네. 5주가 났는데 5주 난 사람이 물론 그 맥값이라는 건 그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통상의 범위 내에서 이제 법 쪽에서 하는 거는 주당 얼마 이런 계산이 돼 있어요. 네. 대체로 네. 물론 후유장애가 있는 건 플러스 되지만 네네. 그럼 이제 5주 그러면 이제 뭐 주당 100만 원씩 해서 500이라고 쳐. 예. 근데 내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어. 어떻게 하다가 때려가지고 뭐 때렸다거나 아니면 뭐 저 과실치사도 있을 수 있겠지. 뭐 이렇게 과실치상도. 상. 예. 뭐 근데 내가 500만 원을 이제 그 합리적인 선에서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선행돼야 될 건 합의 시도가 있었어야지. 먼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 합의해 주십시오. 그런 시도가 있은 다음에도 끝까지 안 받아. 1,000만 원 줘. 500원 못 받아. 3천만 그럼 원. 터무니없어. 3천만 원 내놔.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도저히 합의를 볼 수가 없잖아. 내가 그렇죠. 합의 보고 싶어도. 예. 그런 경우에 법원에다가 합리적인 금액만큼의 공탁을 해요. 주당 얼마씩 계산하고 후유 장애까지 계산해서 이렇게 공탁을 딱 하고 저희는 이 돈을 피해자분한테 드리려고 드리고 했는데. 용서를 구하려고 했는데 저기서 이거보다 많이 오가고 안 해주니까 법원에 맡기니까 법원에서 이렇게 해서 전달해서 있게. 그 사람이 찾아가면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주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공탁이라는 게 만들었어요. 공탁 네. 제도가. 근데 이거는 사람 죽이고 난 다음에 공탁이라는 거는요. 그러게요. 사실 그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매길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을 죽이고 3천만 원 공탁입니까? 이건 그러게요. 공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건 장난하는 겁니다. 이건. 지가 써쳐먹은 돈이 예? 얼만데. 그거 헤쳐먹은 돈이 네. 얼마인데 이거는 장난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저 동거녀 같은 경우는 가족하고 왕래 끊고 주변에 가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누가 이 택시 기사분처럼 나서지도 못해요. 맞아요. 예. 그럼 그 사람한테 실제로 목숨은 똑같이 죽었지만 그 사람은 경제적인 피해는 다 뜯긴 거예요 이놈한테. 그런 거죠. 이경희한테. 네. 예, 그런 케이스인데 이거를 이제 양형사유의 판사가 그래도 공탁했다는 3천 점. 걸었고 범죄 인정하고 있으니까 양형사유에 참작해서 무기징역 준다. 근데 그거 3천 걸었건 안 걸었건 판사가 하거나 말거나 얘는 어차피 무기징역. 무기징역이에요. 예. 사형은 안 줄 거니까요. 예.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속상합니다. 예. 참. 이경희 놈은 이제 무기징역으로 아마 이제 살게 되는데 네. 저는 경찰이 포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동거녀 네네. 그분 시신 찾는 거는 거. 여전히 경찰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바라건대 하늘이 있다면 만일 유실됐다면 어딘가 유실된 그 시신의 어떤 뼈 조각 하나라도 발견. 누군가에게 발견돼서 그분 온전히 그 좀 장례 치르고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맞아요.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요. 시신도 못 찾으면 정말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죠. 네. 예, 오늘 이슈는 요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